안녕하십니까. 비뇨의학 TV 용입니다. 오늘은 챗 GPT의 발기부전 치료 방침에 대해서, 치료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상담을 신청하셨던 30대 남자 환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30대 중반 환자인데, 물론 이제 다른 배경 질환이 있더라고요. 대사증후군이 좀 일찍 생긴 분이어서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친구한테 이렇게 구해서 먹었는데, 비뇨기과 가는 거는 좀 겁이 나고, 약을 먹어보니까 이게 막 얼굴도 후끈거리고 이게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, 고민하다가 가까운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경구약물 치료를 했습니다. 좀 장기적인 매일요법 이런 걸 추천을 받은 병력이 있으시더라고요. 왜 계속해서 안 하셨습니까? 그랬더니 시작은 안 하고 단발성으로 필요할 때마다 먹는 비아그라, 복제약, 반알 이런 것까지는 복용을 했는데, 먹을 때마다 좀 효과가 들쭉날쭉하고 어떨 때는 전혀 반응이 없고, 그래서 먹는 약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이제 비아그라, 복제약은 기름진 음식이나 이제 음주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약 지도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더니 몰랐다 그러세요. 오늘 오시게 된 건 어떻게 저희 병원 오시게 됐습니까? 그랬더니 챗 GPT에다가 발기부전 치료제 먹는 약을 복용했을 때 그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그 다음 치료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를 질문을 했대요. 거기에 트리믹스 자가주사요법이라는 게 있는데, 챗 GPT의 그 답변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게 뭔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비뇨의학 TV라는 데서 트리믹스가 이제 가장 효과적인 약제라는 거를 제목을 보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안 보고 그 병원을 조회해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. 그 오신 거는 감사한데, 아니 30대 중반에 무슨 트리믹스를 주사를 합니까? 트리믹스는 우리가 60대 대사증후군이 있는, 배경질환이 있는 여러 중증의 발기부전 환자에서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, 뭐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든가, 타달라필, 시알리스 매일요법이나 뭐 자이데나 75 매일요법까지 단계적으로 장기 치료를 해본 다음에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에 중년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최후의 방법이고, 물론 유효성은 먹는 약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, 먹는 약제보다 그 강직도 이런 거는 뛰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, 몇 번 경구약제를, 그것도 복약 방법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, 본인이 이제 경계성 당뇨가 있고 이제 이러니까 자이데나 75처럼 타달라필에 저항할 수도 있으니까 뭐 처음서부터 강한 중증의 발기부전 환자한테 사용하는 매일요법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이제 장기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지금 나이 때는 이 트리믹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비아그라 복제약을 받았던 그 비뇨기과에서 트리믹스를 시도를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해보셨다는 거예요. 아니 지금 30대 중반에 진짜 트리믹스를 시도를 하셨냐 그랬더니, 시도했던 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약제가 펜톨라민 없이 이제 바이믹스 약제로 해서 다시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득을 했습니다. 본인이 아무리 배경질환이 있는 기질성 발기부전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치료, 경구약제에 대한 중증 발기부전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이데나 75 매일요법을 1차로 시도해보고,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 사실 30, 40대 때도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예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. 오늘 이제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, 지난번에 그 전립선 비대증, 좀 심한 배뇨장애 그 70대 환자가 챗 GPT를 찾아서 이 지역에서 어느 병원 갈까요? 그랬는데 챗 GPT가 저희 병원을 추천했다 그래서, 야, 그 참 챗 GPT가 용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, 챗 GPT라고 하는 AI를 이용할 때 본인의 나이, 배경질환, 그동안에 치료했었던 병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참고를 했을 때 그 현명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,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진료실에서의 성상담처럼 그 분의 병력이나 그 연령이나 또 다른 그동안의 치료 병력에 대해서 아주 요약된 정보를 종합 산출해서 진료 지침을 하는 데는 환자들이 그 질문을
입력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. 그 답변에서 혹시는 그런 이제 빠져있는 요인들 때문에 호도되는 진료 지침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AI의 이제 뭐 질문 답변, 뭐 참고하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게 요즘에 뭐 일반화됐다고는 하지만 어떤 질환이나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한번 질문 답변을 해보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참고적인 지식의 그 결과를 가지고 병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참고 내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진료 상담을 하시면 정말 그 서로 그 주고받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챗GPT와 그 발기부전 상담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.